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땀방울이 모여 어느덧 든든한 노후 자금을 만들었죠. 이제 은퇴 후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을 즐길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드디어 찾아온 황금빛 인생의 마지막 장,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당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견고한 탑이 단 한 번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병원비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당신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부동산을 팔게 만들며 심지어 자식들의 미래마저 저당 잡히게 합니다.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잔인한 도둑이죠. 우리는 흔히 노후 파산을 이야기할 때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후 파산의 가장 흔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피하기 어려운 주범은 다름 아닌 병원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오랜 시간 고통받게 할 잔인한 저주일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한다면 과연 그 삶을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노년의 민낯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병원비가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집어삼키고 가족의 삶마저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위협 앞에서 무방비로 서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 자신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몸의 엔진이 서서히 노후화되고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 수십 년을 달려온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고장난 부위를 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무려 5보이 25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95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막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평균일 뿐 암이나 치매,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당신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최신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은 기본입니다. 비급여 신약이나 표적 치료제는 한 번 투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까지 더해지면 억 단위의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평생 모은 퇴직금? 아파트 한 채? 아니면 자식들의 결혼 자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만성질환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등 한두 가지 질병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질병들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평생 약을 먹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과 진료비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나 관리비처럼 고정 지출로 자리 잡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간병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다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비는 하루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게 5년, 10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한 줌의 종이 쪼가리로 변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휩쓸어 버립니다. 이 쓰나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잖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기나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건강보험이라는 방패 하나로 노년의 모든 질병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든든한 버팀목 같지만 그 뒤편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라는 이름의 구멍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100%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MRI나 CT 촬영도 특정 질환이 아니면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기술이 적용된 로봇 수술, 첨단 항암 치료제, 특실 사용료, 고급 임플란트,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문제는 이 비급여 항목들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신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적은 표적 치료제를 쓰고 싶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한 달 약값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은 바로 본인 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고 해도 환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외래 진료는 3,60%, 입원 진료는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진료비가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까지 더해지면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하는 경우 병실료 차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하루에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기라도 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완벽한 방패는 아닙니다. 튼튼해 보이는 성벽 뒤에 적들이 드나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 통로가 숨어 있는 격입니다. 이 비밀 통로를 통해 병원비 쓰나미는 여전히 우리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비 쓰나미는 개인의 문제로 끝날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비극입니다. 병원비가 개인의 문제라고요?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병은 온 가족의 삶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처럼 퍼져나갑니다. 특히 노년의 질병은 단순히 의료비 지출에서 끝나지 않고 간병지옥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 간병지옥은 한 가정을, 아니 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연쇄 파산을 야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죠. 가족 중 누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간병비는 하루에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만약 부모님에게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다면 이 간병비는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 됩니다. 40대, 50대 자식들은 한창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금,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 허덕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매달 300만 원씩 부모님의 간병비를 내야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자신의 직장을 포기합니다.
소위 간병휴직을 내거나 아예 퇴사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한 명의 가족이 간병인이 되는 순간 그 가정은 두 가지 손실을 동시에 입게 됩니다. 첫째, 간병인의 소득이 사라집니다. 둘째, 막대한 간병비와 병원비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더블 펀치입니다.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또 어떻고요?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잠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환자의 짜증과 요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족 간병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이 간병지옥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을 넘어섭니다. 한 사람의 병이 온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자식들의 미래마저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심지어 자신의 노후 준비마저 포기하는 연쇄 파산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 노년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는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거대한 위협 앞에서 무방비로 서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명백한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노년의 병원비가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통계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튼튼하지 않은 모래성만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건강하다는 착각입니다. 젊을 때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합니다.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의료비 인플레이션을 간과합니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의료비는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새로운 치료법, 첨단 장비, 신약 개발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만 그만큼 비용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20년 전의 병원비와 지금의 병원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노후 자금이 20년, 30년 후에도 충분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셋째, 연금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노후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비와 함께 막대한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인데 이 돈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넷째,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사설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암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들이 있지만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험 설계사의 말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의 삶에 대한 압박입니다. 치솟는 집값, 자녀 교육비, 물가 상승 등 당장 눈앞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먼 미래의 노후 의료비까지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막연한 낙관, 정보 부족, 그리고 당장의 현실에 갇혀 노년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병원 침대 위에서 날려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노년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병원비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집어삼키고 가족의 삶마저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위협 앞에서 무방비로 서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오랜 시간 질병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통해 병원비 쓰나미는 여전히 우리의 자산을 위협합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병은 온 가족의 삶을 좀먹는 암세포처럼 퍼져나갑니다. 막대한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소득 상실은 자녀 세대의 미래마저 저당 잡히게 하는 연쇄 파산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과 의료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당장의 삶에 쫓겨 이 거대한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존엄해야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라는 괴물은 그 존엄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노후는 병원비 청구서 한 장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비극적인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밝혀낸 노년의 민낯 어떠셨나요? 과연 당신은 노년의 병원비, 쓰나미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식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